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우광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셀프로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피상속인 관련 서류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부 상세로 발급하셔야 됩니다. 피상속인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말소자 등본 및 초본이 필요합니다. 청구인들 관련 서류도 알아보겠습니다. 이것 모두 역시 상세로 발급하셔야 됩니다. 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인감증명서까지 발급하셔야 됩니다. 상속 포기를 하시려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있으면 되고, 한정 승인을 하시려는 분들은 조금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회신 자료가 필요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피상속인의 사망 신고를 하시면서 동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들고 가셔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 약 3주 정도 걸치면 대부분의 서류들이 회신을 오게 됩니다. 상속인들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회신 자료를 통해서 우리 피상속인의 재산 상황이나 빚이 있으면 어디에 빚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차량 소유 내역이나 연금 가입 내역, 그리고 토지 조회 결과 등은 문자로 회신이 옵니다. 그런데 금융거래 내역이나 보험 가입 여부, 우체국 예금 등은 3주의 기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서 조회를 하면 되냐? 네이버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들어가셔가지고 성함과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 서비스 신청하실 때 발급받았던 우리 접수번호 입력하시고 휴대폰 인증하시면 상속인 금융거래 내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인쇄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 파산이랑 대부분의 분들이 이어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금이 있다면 해당 기관을 방문하셔가지고 잔고증명서, 그 다음에 대출 내역이 보이면 부채증명서, 그 다음에 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사에 가서 해지환급금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로펌이고 상속재산 파산까지 저희가 도와드리다 보니까 이런 추가로 증명서들을 다 발급받아 가지고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금액을 확인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속재산 파산까지는 나아가지 않고 한정 승인만 할 생각이라면 그냥 여기에 있는 우리 상속인 금융거래 내역에 조회되는 자료만으로도 한정 승인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 서비스 결과 내용을 보다 보면 새마을금고를 포함해서 몇몇의 금융기관은 이런 금융기관에 계좌가 있어요 이까지만 나오거든요. 금액이 얼마 있다고 안 나와요. 그런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금융권에 잡히는 피상속인의 채권과 채무, 재산과 빚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것 말고도 우리 빚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 휴대폰 요금 미납된 거, 그 다음에 뭐 인터넷, 그 다음에 정수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해지하셔가지고 채무 내역이 있다면 확정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직접 법원을 찾아가서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고도 우리 집에서 전자소송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전자소송이라고 검색하신 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서류 제출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가사 서류 제출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나오면 우리 자주 찾는 가사소송 비송사건에서 한정 승인하실 분들은 상속 한정 승인을 클릭하시면 되고, 상속 포기하실 분들은 상속 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사건명은 그대로 두시고 관할법원 찾기를 하셔야 됩니다. 관할법원 찾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우리 피상속인의 초본상 마지막 주소지를 검색합니다. 그러면 관할법원이 뜨게 될 텐데요. 그 관할법원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주의할 점은 여러분의 주소지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초본상 마지막 주소지입니다. 그 다음 당사자 입력을 클릭하시면 당사자 구분에 청구인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자, 이 청구인으로 잡혀 있는 거는 여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 관련된 인적사항들 기본증명서랑 초본 보시고 다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저장을 누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사건 본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사건 본인의 인적사항을 모두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저장을 누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청구 취지 입력칸이 나옵니다. 한정 승인의 경우에는 청구 취지는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청구인 땡땡땡은
피상속인 망 땡땡땡의 재산 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이렇게 써서 청구 취지에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청구 원인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1. 당사자들의 관계. 청구인은 사건 본인의 자녀입니다. 2번. 상속 한정 승인 청구. 청구인은 피상속인 망 누구의 몇 월 며칠 사망으로 게시된 재산 상속에 있어 별지 목록 표시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민법 제1019조, 제1030조 등에 따라 상속을 하고자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만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여기서도 여러분들은 임시 저장을 클릭하신 다음에 다음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상속 포기의 경우도 지금까지는 똑같이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속 포기의 청구 취지는 제가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 망 누구의 재산 상속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신고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상속 포기의 청구 원인 역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당사자들의 관계. 청구인은 사건 본인의 자녀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 자, 2번 상속 포기.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몇 월 며칠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았는 바 민법 1019조 제1041조 등에 따라 재산 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심판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시고 임시 저장, 그 다음에 다음을 클릭합니다. 소명 서류 제출이라고 뜨는데요. 그냥 밑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소명 서류 목록이라고 뜨는데요. 이것도 그냥 밑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첨부 서류 제출 목록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모았던 우리 피상속인 서류들과 청구인 서류들을 전부 스캔하셔가지고 올리시면 됩니다. 스캔하실 때는 우리 스캔 내용과 파일명을 일치해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증명서 스캔한 파일명은 당연히 기본증명서라고 해야 되겠죠? 가족관계증명서 스캔한 파일은 당연히 가족관계증명서로 올리셔서 다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구인에 대한 서류면 기본증명서 쓰신 다음에 가로치고 청구인이라 써주시고요. 만약에 피상속인에 관련된 서류면 기본증명서 가로치고 피상속인 이렇게 구분해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속 포기의 경우는 여기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비용 납부하고 제출하면 끝납니다. 한정 승인의 경우에는 한 가지 절차가 더 남아 있는데요. 우리 비용은 한정 승인이랑 상속 포기 동시에 알려드리기 위해서 조금 미루도록 하고 지금부터는 한정 승인할 때 조금 더 진행해야 되는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 승인의 경우에는 상속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됩니다. 상속재산 목록이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했던 내용들, 우리 채권과 그 다음에 빚도 있고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부동산 이런 것들을 싹 한 장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상속 목록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대법원 양식모음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한정승인을 검색하시면 한정승인 심판 청구서라고 나옵니다. 이거를 다운받으시고요. 그 파일의 5쪽을 보면 이렇게 상속재산 목록을 적을 수 있게 파일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상속재산 목록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적극재산으로 적혀있죠. 적극재산 첫 번째는 부동산이 있어요. 있으면 부동산 주소 적어주시면 됩니다. 주소 그런 거 적어주시면 되고 없으면 없음에 체크하시면 되고, 자, 금전채권 같은 경우는 신한은행에 얼마가 있다 이런 식으로 신한은행 얼마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고, 우리 자동차 및 중기류 등이 있으면 자동차는 우리 등록번호, 차종, 연식 이런 거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극재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채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조회 결과 역시 나오거든요. 그런 건 역시 꼼꼼히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속 목록을 제출하실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을 제가 3가지 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이 재산으로 있는 경우에는 우리 부동산 등기부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차량 등록 원부, 갑을 둘 다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격도 옆에 적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SK 엔카나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비슷한 연식의 차량 한 3개 정도 찾으신 다음에 그 3개 정도의 가격을 평균해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3개의 차량 자료들도 같이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 서비스 결과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희처럼 부채증명서, 잔고증명서, 회지한급금 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으신 경우 금액이 다르다. 그러면 따로 발급받으신 금액 증명서 기준으로 적으시면 되고, 당연히 그 금액 증명서들은 첨부해서 같이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정승인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은 빚이 아니라 재산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남아있는 재산으로 빚잔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채무보다는 재산에 집중하셔야 되고 재산에 실수하게 되면 여러분한테 손해배상이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재산을 특별히 더욱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작성한 상속재산 목록과 그 뒤에 입증할 증명서나 이런 서류들을 상속재산 목록이라는 파일로 만들어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클릭하시면 우리 첨부 서류 목록에 추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작성 완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옆에 칸에다가 클릭을 하시면 소송비용 납부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납부의 방식은 가상계좌도 있고요, 계좌이체도 있고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등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모두 금액은 1인당 기준입니다. 1인당 인지액은 4,500원이고요. 송달료는 31,200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둘을 더한 금액을 결제하셔야 됩니다. 1인당. 원래 인지액은 5,000원인데 전자소송을 하면 10% 할인해 주거든요. 그래서 4,500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비용을 납부하게 되면 화면이 문서 제출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제출했던 파일명들을 클릭해보면 제출했던 내역들을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출을 클릭하시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칸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제출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단계까지 오셨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완료된 것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미비한 점이 있다면 법원에서 당연히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보정명령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법원이 시키시는 대로 필요 서류가 빠졌으면 제출해라, 이런 것들을 수정해라,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거기서 맞춰서 또 다른 절차를 밟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셀프 한정승인 상속포기 시도하시기 전에 제가 상속포기 하시는 분들하고 한정승인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리 관련 법리들을 동영상으로 찍어 놨거든요. 그 영상 먼저 시청해 보시고 이 영상 보시면서 시도해 보시면 더욱더 여러분들이 쉽게 셀프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셀프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번 봐서 모르겠으면 이 영상을 지속적으로 돌려보시면서 시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다가 막히시거나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정승인을 셀프로 하시고 계신 경우라면 한정승인은 한정승인 접수하고 인용받는 게 끝이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한정승인은 청산 의무가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